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3부의 문은 특집으로 열겠습니다. 오늘 MBC 라디오에서는 코로나로 지친 국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또 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과 희망을 찾아보는 특집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MBC 라디오 특집 방송 우리가 희망입니다. 오늘 총 13시간 동안 다양한 이야기를 준비했는데요. 저희 시선집중이 이 특집의 문을 열게 됐습니다. 바로 시작을 할 텐데요. 자, 가장 근본적인 희망은 바로 방역, 바로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방역에서 희망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분을 먼저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강도태 제2차관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차관님? 예, 안녕하세요. 네, 강두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그러니까 또 이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IM 선교회발 또 집단 감염 사태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 이 종교 관련 시설의 집단 감염 패턴이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이거 도대체 대책을 어떻게 세워내는 걸까요? 말씀 주신 것처럼 2, 3월에 대구 신천지 또 서울의 강북제일교회 예. 이런 종교계의 확산이 이제 주기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의 코로나19 3차 유행기가 확진자 수가 완만하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이번에 대전에 교회 관련 비인가 시설이 이제 집단 감염이 생기면서 네. 여러 가지 어려움에 있습니다. 예. 예. 이 종교 시설에 대해서는 그동안 방역이라든지 또 대부분의 종교 시설이나 교회 이런 데서 정규적인 시설에서는 감염 방역 수칙에 대해서 잘 준수해 오고 있습니다만은 네. 지금의 경우와 같은 거는 비인가 시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방역 관리에 어떻게 보면은 사각지대가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정부에서는 이런 비인가 시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네. 관리를 강화하고 예. 또 지자체에도 명단을 배부해서 네. 일제 검사라든지 이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만약에 이런 거 했을 때 감염병 예방법으로 사후에 어떤 강력한 조치를 내릴 수 있는 겁니까? 어디까지 내릴 수 있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행정명령을 네. 내려서 방역 수칙을 준수하라. 또 집합금지라든지 이런 명령을 내려서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에 네. 이제 가태료라든지 예. 또 영업 정지라든지 이런 예. 부분들을 예.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은 이런 시설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관련되는 선교회 종교 시설에 대해서는 전수검사를 빨리 해서 조기에 차단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네. 이게 대부분의 이런 시설에서 협조를 적극적으로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 네. 또 이런 데를 방문하신 분들이 검사를 적극적으로 받아주시는 게 그러게요. 필요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거리두기 문제를 좀 여쭤봐야 될 건데 조만간 조정안을 발표한다고 하는데 그 윤곽이 좀 나왔습니까? 지금 거리두기에 대해서는 그동안 이제 장기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다 보니까 또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네. 또 그동안의 경험이라든지 또 의료 역량 이런 부분들이 또 확충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거리두기 개편은 필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네. 2월부터 예방 접종이 단계적으로 확대되면은 사회적 거리두기도 당연히 같이 추진될 필요가 있고요. 그렇죠. 큰 방향을 이제 좀 더 근본적으로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여러 가지 시설을 집합 금지를 강화하기보다는 이런 부분들은 생활과 또 국민 경제를 고려해서 좀 균형을 맞추어 나가는 방향으로 하고 또 행위별 방역 수칙을 중심으로 좀 기준을 설정을 한다라든지 참여 방역, 생활 방역 이런 중심으로 거리두기 개편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잠깐 차관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시설별 제한에서 행위별 제한으로 좀 그러니까 중심축을 옮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좀 풀어주세요. 어떤 방안입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런 게? 그러니까 시설을 획일적으로 영업을 아예 금지하는 그런 방향보다는 그 시설을 이용하더라도
방역 수칙을 세밀화한다라든지 해서 그걸 지키면서 네.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향이 되겠고요. 예. 이제 크게 보면은 현재 행위 규제의 가장 큰 부분이 5인 이상인 그 사적 모임 금지라든지 그렇죠. 마스크 쓰기라든지 들어가서 거리두기를 철저히 유지해라. 예. 또 환기라든지 이런 걸 철저히 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 이제 그거는 충분히 현실을 이제 그 반영한 아마 이제 고민의 결과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참 이게 또 한편으로는 이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여러 번 뉴스도 나왔지만 네. 식당 안에서도 예를 들어서 이제 뭐 9시는 나가주세요. 그러면 네가 뭔데 나가라 마라 그러느냐 하고 마스크 써달라 그러면 네가 뭔데 쓰라 마라 하냐 이런 그 일부 몰제각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 참 이런 사람들을 어떤 정가 식당의 어떤 사장님이나 이런 분들에게 모든 걸 맡겨버리니까는 거기서 현장에서 이제 고충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도 좀 나오더라고요. 이건 뭐 어쩔 네. 수 없는 현상이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우선은 많은 국민들께서 방역 수칙에 그 자발적으로 참여를 많이 해주시고 합니다. 근데 네. 우선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그 마스크를 써야 되는 그런 장소에서 그게 지켜지지 않았을 때는 이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데요. 네. 여러 시설에서 그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직접 그런 어려움에 이제 겪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거리두기의 수칙을 좀 더 수용 가능한 형태로 네. 이렇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건 어떤 좀 구체적으로 뭔가 더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내용인가요? 이제 그 예를 들면은 그 음식점이나 요 방역 수칙에 있어서 예. 그 테이블 간 간격 두기라든지 예. 이제 이런 마스크를 쓰지 않았을 때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은 영업 음식점 주인들께 충분히 안내를 해드리고 그걸 이제 제도화를 체계화를 갖추고 그게 오시는 분들께 충분히 홍보하고 안내를 해서 네. 이분들이 솔선수범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주기적으로 이런 시설에 대해서 이제 지자체를 통해서 관리 점검하고 또 개도하는 그런 노력이 같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이십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5인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지금 관심사인데요. 좀 있으면 설 아닙니까? 그러니까 설이기 때문에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더 유지가 돼야 되는 측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설 때문에 참 이걸 지키기 힘든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예, 이제 많은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네.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안정세에 있다고는 하지만은 이제 설 연휴 때 가족 친지 간의 이동이 많아지고 그렇죠. 또 그런 모임이 많아지는 부분이 있고 네. 그동안의 방역 조치에 있어서 5인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효과적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최대한 안정화될 때까지 이걸 준수하자는 의견과 또 이 설명절 중에 일부라도 예. 조금 완화를 해줬으면 어떻겠냐 하는 의견이 예. 이제 서로 상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금 지자체 전문가 예. 또 많은 분들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고 이번 주말쯤에 그런 내용들을 같이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 이게 그러면 정부 내에서도 의견이 좀 팽팽한 겁니까? 그러면 차관님? 정부 내에서는 많은 분들이 이 5인 미만은 좀 필요하지 않냐. 유지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의견들이 있고 지자체에 따라서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또 설명절 당일에 이런 부분을 좀 하루나 이렇게 좀 풀어주는 게 어떻겠냐 이런 또 유지는 하되 설 명절 당일 하루만이라도 좀 풀어주는 게 어떠냐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온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지금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 이제 금요일에 결정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그 백신 접종과 그 사회적 거리두기의 상관성을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제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되면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문제가? 이제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되면은 아무래도 이 접종이 이제 고위험 분이라든지 여러 기관 종사자부터 단계적으로 이 시행이 됩니다. 그렇겠죠. 예,
단계적으로 이게 시행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면역을 어느 정도 갖추냐에 따라서 방역 조치도 그 부분을 고려해서 이제 이루어지는데요. 네. 아무래도 초기에는 이 많은 분들이 면역을 형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네. 초기에서부터 이게 단계적으로 갈수록 이제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방향 쪽으로 생활 방역이라고 흔히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그런 방향으로 단계적으로 나아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 백신 접종 계획은 좀 더 구체화된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최초 접종이 언제인지 좀 그 시기를 특정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이 부분은 내일 예. 질병관리청에서 이제 자세한 내용은 그 예방 접종 계획에 대해서 발표할 예정이고요. 예. 현재 준비는 국내에서 백신이 공급되는 2, 3월부터 예. 바로 접종이 이제 가능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준비 예. 중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애당초 이제 그 총리나 이런 분들의 말씀을 종합을 하면 생각보다 조금 약간 빨리 해서 2월 초에서부터라도 접종이 시작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렇게 가고 있는 건 맞습니까, 차관님? 제가 구체적인 날짜를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네. 현재 최대한 정부에서는 이 백신 접종을 위해서 우선 접종 권장 대상자라든지 접종 기간 또 접종 인력이나 저유 또 유통과 관련돼서 준비를 범정부적으로 네. 조속히 위해서 추진 중이고 예. 또 이 백신을 접종하기 위해서 허가라든지 출하 승인이라든지 이런 절차도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어제 오늘 계속 유럽 쪽에서 들려오는 이야기가 이제 애당초 계획과 달리 백신이 이제 제대로 공급이 되지 않고 있어서 상당히 지금 뭐 그 반발이 나오고 있다는 보도가 있는데 우리 수급에는 혹시 뭐 이상 기류나 이런 것들은 발생이 안 되고 있습니까? 예, 제가 아직까지 그런 저희 계획에 예. 그런 차질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들은 것은 없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치료제 개발은 지금 어떻습니까? 이거 2월 되면은 그 일부가 허가가 된다 이런 이야기도 좀 나왔던 것 같은데. 예, 그 치료제에 있어서는 지금 성과가 어느 정도 네. 또 가시화돼서 특히 국산 코로나19 항체 치료제가 현재 식약처에 조건부 허가 신청 중에 있습니다. 예. 조만간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2월 중에 허가도 뭐 충분히 가능하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예, 조건부 허가 신청이 왔기 때문에 2월 중에는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19의 방역이 당장 발등에 불이니까 당연히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장기적으로 볼 때는 어차피 이제 감염병이라고 하는 게 이제 계속 반복이 될 수밖에 없다면 병원 구조를 바꿔야 된다 이런 어떤 그 장기 플랜에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 병실하고 감염병 병실을 분리를 한다든지 중환자실은 1인실로 가야 된다든지 그다음에 일반 병실도 1, 2인실 중심으로 요즘 뭐 6인실이 이제 뭐 이제 가장 많은데 1, 2인실 중심으로 바꿔야 된다든지 이런 주장이 나오는데 좀 담당 부처로서 혹시 이런 문제를 좀 검토는 하고 있습니까? 예, 말씀 주신 대로 감염병 대응을 위해서는 우선 병상 확충하고 예. 병실 분리 구조 개편의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메르스 이후에 그런 문제가 같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예. 엄합 병상 확충 노력을 해왔고 이번에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도 여전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미흡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이번에 부족한 병상을 충족하기 위해서 이동형 음압기를 설치해서 임시적으로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지난해부터 감염병 긴급치료 병상 약 400여 개 이상을 지금 확충하고 있고요. 예. 또 이 국가지정격리 병상과 더불어서 민간 병원도 활용하는 방법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우선은 병원 구조 개편 방안도 특히 정신병원이라든지 요양병원 이런 그렇죠. 부분에 개편이 필요해 보이고요. 그렇죠. 우선은 그 감염병과 관련해서는 정부에서는 전문병원을 중앙에 한 개소 또 큰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을 지금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과 함께 공공의료 체계를 좀 강화해서 그렇죠. 예. 적정 병원이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정부에서는 약 400병상 규모의 지방의료원을 3개소 신축 등을 포함해서 약 2025년까지 5,000병상을 좀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차관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보건복지부 강도태 제2차관과 함께했습니다.